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672쪽이죠. 제3절 사업절차와 기타입니다. 주택법의 2장 주택의 건설을 보고 있고요. 1절에서 이제 리모델링과 건설을 보고 있고요. 1절에서 리모델링. 그다음에 2절에서 누가 집을 짓냐, 사업주체. 그다음에 지금 3절 사업절차, 문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라고 하는 거죠. 그 672쪽 아래표요. 공법, 관청에서 뭔가를 하겠다 계획 세우는 것과 국민들이 뭔가 하려면 관청에 가서 소장을 받아야 되죠. 이제 그쪽에 대한 겁니다. 첫째 줄 개발행위, 세 번째 칸에 개발행위 금지돼 있죠. 하려면은 개발행 허가 신청,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둘째 줄이요. 건축 역시 금지되어 있죠.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신청, 그래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 허가받은 대로 했는지 뭐 말장난, 사용 승인,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거죠. 셋째 줄이요.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승인 받으러 했는지 어긴 거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또 말장난, 준공검사에서 준공 떼고 사용 승인에서 죄송합니다. 준공검사에서 검사 떼고 사용 승인에서 사용 떼서 사용 검사 아직도 뭐 남았어요? 준공 승인 남았죠. 그건 뭐 우리 법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상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0주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승인을 내줄지 말지 100% 관청 마음이고, 재량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한 번에 30만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받은 대로 했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람들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사,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 표에 있는 내용이요.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 이제 예외가 있죠. 뭐 예외는 이제 좀 이따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시고, 승인을 누가 할 거냐?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관청 전부 다 쓰면요. 국토부 장관, 대한민국 주소 전부 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시위에, 시에, 시 가운데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테고, 10만 제곱미터 미만, 조그만 거는 시장 군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마다 독립적인 주택시장이 있는 거 아니죠.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도봉구 주택시장 따로, 강남구 주택시장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두 글자, 기본 몇 년이요? 2년이죠. 근데 주택법은 건설회사에게 엄청난 그 힘을 실어준 거죠. 승인받고 몇 년 플러스 1년이요? 5년 플러스 1년 안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승인 하나 받아놓고요. 만지작 그러다가 돈 될 것 같아? 안 돼? 뭐 하지 마. 우리가 또 만지작 거기다 돈 되겠어? 그러면요. 5년 동안 시간 여유를 주고 있는 거죠. 사용검사요.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면 찍어준 대로 제대로 했냐 검사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은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 사용검사는 기술적 검사인 거죠. 도면대로 지었냐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 다 쓰면요. 대한민국 주소요. 국, 특광도, 시군, 구가 있으면 여기 사용검사는 누가 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차원의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빠진다라고 되는 거죠.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누구요? 시댁. 구청장은 아니다. 그다음에 검사, 도면대로 검사하니까 가장 말단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죠. 시군구입니다. 자, 이 틀을 향해서 가도록 하시죠. 673쪽. 굵은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양과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 적용 대상, 표에서요. 둘째 줄 기본적으로 30채 이상 대 주택법, 그다음에 셋째 줄 특별한 경우 50채 이상 대 주택법, 즉 49채까지는 건축법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표의 넷째 줄이요. 주상복합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대 주택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35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만제곱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말씀드렸죠. 집 없던 곳에 새로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 뭐 동그라미 2번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뭐 점 경미한 변경 때는 그렇지 않다. 공법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뭐 항상 어디든지 붙어 있는 사항이고 뭐 시험 나온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674쪽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읽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예외. 그러니까 그 예외 50채 이상 단독주택으로 다음 경우에는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즉 49채까지는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을 할 수 있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작은 1번 공택지에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뭐 한때 유행했던 무슨 타운하우스 그런 거죠.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땅 조각 받아갖고 조각 내서 그러니까 각각 집들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한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예외.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작은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령과 단지형 다세대. 즉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원룸형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룸형 워낙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콩할 만한 집들을 너무 많이 지어댄 거죠. 그래서 공실률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작은 2번 도시정비법 정비구역에서 둘째 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과로에 있는 시설 설치 주택 보전이니까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죠. 혜택을 주겠다. 동그라미 6번 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빼군요. 작은 1번, 뭐 1-4번,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주상복합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4번,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 지금 상가 등이 10% 이상, 즉 10층이면 1층에 상가 깔면 그건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300세대 미만까지 주택법, 그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아래 괄호요. 주상복합, 주택 30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2번 농어촌 정비법 빼고요. 그래서 기본은 한 번에 30채 이상, 예외 50채 이상, 예외 300채 이상이 있죠. 양괄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국토의 개발고 그 표에서도요. 국토의 개발고 보전에 대한 결정, 둘째 줄, 국토계획법, 시댁 이 원칙,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 원칙,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댁 이 원칙인데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는 거죠. 됐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 시도사, 대도시장의 원칙, 자치구는 독립적 주택시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다음 쪽 표가 끊어져서 이어지고요. 다음 쪽 표의 둘째 줄, 10만 제곱미터 미만, 찌끔한 것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구수가 직접 승인할 수 있다. 뭐 동그라미 1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사, 대도시장. 동그라미 3번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세종과 제주 포함해서요. 크든 작든 동그라미 2번 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동그라미 3번 10만 제곱미터 미만 작은 것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즉 구청장이 아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 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구수가 승인을 한다. 동그라미 4번 국가가 사업을 하거나 국세 들어간 공기업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사업을 한다. 그리고 다음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건데 첫 번째 점 어찌고저찌고 둘째 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어찌고저찌고 두 번째 점 둘째 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어찌고저찌고 세 번째 점 생략하고요. 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괄 3번 하나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공구 자주 보시죠. 긴 거요. 도로나 그러니까 뭐 전철 그런 거의 경우에는 무슨 고속도로 무슨 전철 몇 공구 몇 구간 그래서 공사 구간 끊어서 하는 거죠. 뭐 그 외곽 나가다 보면 뭐 공사하는데 큰 그 간판들 붙어 있는 거 보십니다. 다 끊어서 회사도 따르게 할 수 있죠. 뭐 도면대로 지어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사, 구역, 큰 덩어리를 잘라서 사업을 한다. 동그라미 1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줄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큰 덩어리를 끊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공구는 다음과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작은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정하는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폭으로 공구한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작은 2번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요. A 집장사가 집을 짓습니다. 600채를 짓는다고요. 600채 짓습니다. 한 방에 다 지어서 하면은 할 수도 있죠. 다 짓고 뭐 부대시설, 복리시설 다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B 집장사 600채를 짓습니다. 600채를 짓겠다고요. 그런데 끊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109, 209 끊어서 할 수 있다. 끊었을 때 각 토막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쪽은 지금 집이 지어져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옆에서는 꿍꽝 놀이터도 없고 상가도 없고 막 그런 데고 산다는 거죠. C가 들어와서 삽니다. D 들어와서 산다고요. 그러면 들어와서 사는 사람으로 보면 누가 더 편해요? C라는 분이 훨씬 더 편하겠죠.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들어와 살고 있는데 꿍꽝 까내기 엄마 젖 먹고 있다가 꿍꽝 소리에 놀라서 깨서 앵앵앵 울면 건설회사 뭐라고 할까? 내 이놈 까내기 울지마 까내기 건설회사 돈 벌어야지. 그게 뭐예요? 공구분할이죠. 사람들 불편한 건 두 번째고요. 건설회사 돈 버는 게 더 우선입니다. 전체 세대 얼마 이상을요? 600세대 이상을 얼마 이상으로 끊어서요?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할 수가 있다. 여기 쇠파이프 날아다니면 안 되죠. 6m 이상 경계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구하러 4번.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집장사 집 지어서 팝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집을 삽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같이 사요? 대지 지분도 같이 사는 거죠. 지금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칠판 좀 더 앞쪽으로 가주시고요. A가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그러면 B에게 팔 때 콘크리트만 파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도 같이 파는 거니까 A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집장사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중에 땅 지분 없이 콘크리트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고요. 중간에 사업을 할 때쯤 돼서는 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요 과정에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 대지 소유권을 다 100%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내주고 사업을 하면서 대지 확보해서 제대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양구하러 4번요.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표는 첫째 줄에 민법과 공법의 차이가 있죠. 첫째 줄을 첫 번째가요. 민법에서 매매나 교환 강제로 돈 주고 뺏고 강제로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100% 동의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근데 첫째 줄이요. 민사특별법과 공법에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즉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요. 특별법과 공법이니까요. 그 둘째 줄에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뭐고요? 매도 청구. 세 번째 간 공익을 위해서 사익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요. 그게 몇 명이 됐든 한 3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명일 수도 있고 그걸 다 뺏을 수 있는 게 뭐고요? 수용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칸요. 교환. 토지 대신에 토지를 교환하는 것. 공법에서 강제 토지 교환이 뭐예요? 환지이죠. 얼마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다섯 번째 간 토지 건축물을 강제로 교환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환권이라고 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 조합 만들려면, 재건축 사업 조합 만들려면 뭐고요? 쎄 하나 둘 셋 박삼돌 있잖아요. 뭔 소리요? 몰라요. 세 번째 보시면 아세요. 조합 만들어서 강제로 환권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집장사가 돈 벌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의 두 번째 칸 매도 청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표요. 표가 끊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표가 지금 6칸인데 끝에 5번째, 6번째 칸이 넙주기로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이요.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칸 이후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신청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지금은 다 갖고 있지 않지만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주택조합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상 땅의 95%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의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죠. 다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그 원래 있던 원래 땅 주인들이 이 조합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 미만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세게 버티고 있잖아요. 에이 아저씨 곤란하시지.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사용권을 100% 확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이요. 뭐 이제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죠. 그 중에 사용권을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다 넘어오는 겁니다.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제 5번과 6번은 이제 합쳐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요? 80%의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지를 어떻게 확보하려고요? 그래서 계속 그 표를 보시면 5번째, 6번째 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음 쪽 표로 이어지는 거죠. 678 제일 위에 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지금 80% 사용권입니다. 6번째 칸이요. 거기다 15% 추가해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간에 관계없이 100년 된 사람 것도 200년 된 사람 것도 싹 매도 청구 강제로 매수할 수 있고, 여기까지 못 가면 지금 80%는 확보한 거죠. 그리고 95% 미만 그 사이에서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몇 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매도 청구 특별법 규정이니까 민법에 의한 가격,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사고 팔게 됩니다. 땅 주인하고 연락 안 된다고요. 그 소재 원인이 골라라면 주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했습니다. 주택법의 이 규정이 먼저 시작된 거고, 그것은 이제 건축법에 복사한 게 두 번째 표입니다. 이제 건축법에서 보셨고, 문장형 동그라미 1번 주제줄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작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이죠. 작은 2번 사용권을 100% 확보한 경우. 작은 3번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다음에 작은 4번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주택줄, 지역, 주택조합 경우에는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사용권 계속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다음 대상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강제 매수할 수 있다. 작은 1번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100년, 200년 된 사람 것도 다 매도 청구할 수 있고, 작은 2번 1호 외의 경우 이미 전제로 80% 이상 사용권은 앞에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80에서 95% 미만 사이인 경우에는 셋째 줄 10년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는 10년 안 된 사람 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6번 뺐는데 당연히 얘기는 해야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이 없다가 나중에 생겼어요. 왜냐면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근데 협의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보내는 거죠.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반송되어 와요. 그럼 뭐예요? 땅 주인 빈정상했죠. 빈정상해서 에이씨 입산해버려. 그래서 백두대간 종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연락이 안 되잖아요. 협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또 이제 건설회사들이 도망다니는 집주인이 있어요. 이것도 규정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이 들어왔죠.
도망 다녀봤자 신문 광고 내고 며칠 지나면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7번 유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적으로 배포되는 주의사항 신문에 주차례상 공고하고 30일 이상 지나면 매수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땅 주인하고 못 만난 거죠.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데 이때는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가 아닐 거잖아요. 다음 쪽 와서 예, 그렇고요. 다음 시가 얘기는 앞에 있죠. 예, 아이고, 저 표시 안 되군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679쪽에 동그라미 5번에 넷째 줄, 두째 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셋째 줄 끝에 건축물을 포함해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표시해 주시고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한 가격. 동그라미 7번은 이 땅주인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정당한 가격을 맡기고 가져가야죠. 제일 아래점이요. 679 제일 아래. 사업주체는 매수 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예외이죠. 소유권의 강제 매수인 거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계속 가시죠. 굵은 2번. 자,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내줄지 말지 100% 관청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고요. 고등학교 동창이 있으면 좀 낫고 또 고등학교 동창도 없으면 고생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업주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60일 안에 승인 여부 알리고 나머지는 동그라미 2번, 양괄호 2번 뻔한 내용들입니다. 양괄호 3번 나온 적 없고요. 681쪽에 양괄호 4번 주상복합 임대주택 있습니다. 통 안 나오다가 29회 때 딱 한 번 나왔는데요. 먼저 취지는 그런 겁니다. 양괄호 4번 제목이요. 도심에 임대주택 건설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워낙 큰 평수만 지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평수 많이 큰 평수를 쳐다보지도 않지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큰 평수가 돈 된다고 해서 큰 평수를 많이 지었다고요. 집값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이 사고 팔리는 건 줄어들었어요? 아니죠. 더 많이 사고 팔리죠. 더 많이 뛰고 있잖아요. 집 새로 사는 사람들 그중에 60%, 70%가 10대가 새로 집을 삽니다. 한 얼마 정도요? 한 30억에서 40억 하는 집들을 10대들이 사는데 그 30억, 40억 집에 새로 사는 구입자들의 70%가 10대들이라고요.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산 2개, 100일 때 상가 하나, 그다음에 돌 됐을 때 아파트 3개, 그런 집들 많으시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집들 얘기하는 거죠.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심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게 된다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일할 사람들은 도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뛰었으니까 어느 기회에 도심에 집을 좀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 때 소형주택 지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 도심에 어차피 여러 가지 건물도 짓는데 주상복합 지을 때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이요. 용적률 1000%, 땅이 1000제곱미터면 10배, 만 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죠. 오른쪽 그림이요. 그런데 주상복합을 짓는데 임대주택도 지을게요 라고 하면 용적률을 꼭대기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797-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게 있잖아요.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1500까지 풀어준다고요. 15배. 그럼 왼쪽 그림에 비해서 만이 아니라 초과 5000을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30 내지 60% 이제 내지 그 사이 범위가 정해지겠죠. 짧게 잡으면 30%를 공적 주체에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공짜로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집장사는 30%를 공적 주체에게 돈 받고 팔고 그럼 이제 공적 주체가 우리 세금으로 그 돈 주고 그 집을 사서 공공 임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70% 초과분을 더 분양임대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설회사한테 이익을 주겠다. 대신 도심에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관청에서 돈 주고 살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왜 그렇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사례가 없다고요.
세상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50억에서 80억 하는 무슨 페리스, 페리용. 그러니까 도심에, 그러니까 그 주상복합에 집 없는 사람들이 놀아서 같이 산다고요. 집값이 오르겠어요? 아니죠. 실제로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튼 제도만 그렇고요. 제일 아래 문장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도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계획법에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1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에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두 번째 점, 이 경우 사업주는 임대주택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택에 공급해야 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받고 파는 거라고요. 돈 받고 파는 거죠. 그걸 사서 공공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세부적인, 그러니까 작은 글자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684쪽 와서 3번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보 1번 사업 착수 시한,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5년 이내 착수 의무 대상에 대해서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하면 5년 플러스 1년, 2년,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 특별하면 그 아래 관련 주문 한 번 나왔습니다만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읽지 않으셔도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건 문제 때 한번 보시면 끝인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먼저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이제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을 들어가는데 큰 단지를 짓는다고요. 근데 아까 600세대 이상, 그러니까 109, 209, 뭐 09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승인을 받았으면 몇 년요? 그러니까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109,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2년, 그다음 또 2년, 그다음 또 2년, 6년 동안 꿍꽝거리면 거기 살고 있는 아이들 정서 상하죠. 나머지 209, 309, 409, 그러니까 최초 착공, 여기 착공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문제없이 순차적으로 쭉 이어졌다고 치면은 2년 동안은 꿍꽝거리는 거 참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나머지 공구는 2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플러스 1년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3번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작은 1번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5년 이내 착수, 즉 5년 플러스 1년. 그러니까 2-1번 분할 공사를 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5년 플러스 1년. 2-2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공사를 시작하려면 신고한다. 착공 신고한다. 건축법에서 말씀드렸죠. 잠재적 가능성, 실제적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 이 경우들을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100채, 그러니까 100건 공사 100건 생겨요? 아닐 수 있죠. 5년 동안 만지작 5년 넘어가면 끝, 취소할 수 있고 아니면 말고 뭐 등등 할 수 있죠. 실제적 가능성 그 중에 70건 들어가기다. 착공 신고. 그다음에 그 중에 중간에 이제 자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진 거 얼마인지 60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착공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자, 그러면 그 685쪽의 표에서 그러니까 3칸 착수, 두 번째 칸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 내 착수가 원칙이죠. 첫 번째 칸 1년, 그러니까 두 번째 칸 2년 내 착수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 건축법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무건 허가증 안 된다고요.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첫 번째 칸요. 1년 내 착수. 1년 내 착수.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준비기간이 짧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건축신고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된다. 세 번째 칸, 특별하면 5년 내 착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아무튼 첫 번째 점,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요?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됐는데 그러면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떼돈을 벌게 됐죠.
근데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건축주 떼돈벌으라는 제도예요. 그 동네를 깔끔하게 하자는 제도예요. 그 동네를 깔끔하게 하자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 동네를 깔끔하게 하는 착수는 하지 않고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땅 장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없애버린다. 두 번째 점, 모니터링은 지금 특별건축구역 지정했으면 그러니까 3년 내, 5년 내 착수해야 된다가 있는데 그건 나온 적 없고 세 번째 점,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주택법. 죄송합니다. 세 번째 칸. 첫 번째 점, 지구단위계획은 자동방으로 치료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점, 특별건축구역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점,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몇 년요? 5년 플러스 1년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이제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위반, 사업계획 승인 취소, 동그라미 위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잘못들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히 작은 1번 공사 착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플러스 1년 정해졌으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요? 아래 표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그러니까 그 표에 두 번째 칸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엄청 많겠죠. 세 번째 칸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 관청의 계획이 자동방으로 실효되는 건 별도의 문제이고 개인에게 허가나 승인 등을 내줬다가 그것을 내서 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인 거죠.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장 일자리는 일자리 세 글자니까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첫 지명령 위반 때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법 딱 시험공법에서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사람 얘기 들어라가 있겠죠. 다음 쪽 가세요. 양괄 3번 686 간선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기간시설, 간선시설 등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시설 등을 말한다. 중요한 도로와 중요한 파이프들이네요.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간선시설이란 셋째 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해당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점 단,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또 뭔 소리요? 얘는 차라리 동그라미 3번하고 이어지는 건데 우선은 읽고 가자고요. 괄호,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 난방시설, 통가지 아래 동그라미 3번 100호 이상 건설 등에 해당하면 통가지 공급자가 주택단지 안에 통가지도 설치해준다. 두 번째 점은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1번과 2번형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가 있고요. 이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여기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겠죠. 여기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를 들어보자고요. 여기에 단지 안에 수도 파이프가 다 이렇게 있어야죠. 아무튼 그림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집에 다 수도 파이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쪽에 굵은 선이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 밑에 큰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겠죠. 이제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로나 각종 파이프들이 뭐고요? 기간 시설. 여군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또 남군도 많이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하는 거죠. 기간 요원을 양성한다. 기간 중심 되는 것. 삶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고요? 다 기간 시설인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수도 파이프를 끌어와야죠. 이 연결시키는 부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간선, 거기는 가지간자, 굵은 가지가 퍼져나가서 이렇게 퍼진다는 건데, 우리가 그냥 공법 외울 때는 사이간자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연결시키는 거죠. 그냥 간선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간선시설인데, 통가지의 경우에는 여기 안에 별별 파이프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통가지,
통신시설, 가스시설, 그러니까 지역 난방시설, 통가지의 경우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 단지 첫 끝까지, 단지 안의 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간선시설이 된다고요. 뭔 소리요?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가지, 뭐 여름 때 그러니까 가지요. 가지 생으로 먹으면 거기 뭐 무슨 이렇게 성분이 있어갖고 배 좀 아프시고 그럴 거요. 가지 이렇게 뭐 쪄서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가지를 막 다 잘게 해서 그거를 찌면 다 풀어지잖아요. 통가지로 해서 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한 거죠. 통가지입니다. 통가지는 통째로 간선시설이라고요. 통가지는 통째로 저 끝까지 간선시설입니다. 수도 파이프는 어디까지만요? 단지 입구까지만 간선시설인 거고, 통가지가 아닌 나머지 파이프들은 다 이 단지 입구까지만 간선시설인데, 통가지는 단지 저 안까지 통째로 간선시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뭔 얘기냐고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주택건설, 리모델링 10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 16,500제곱미터 이상, 뭔 소리요? 뭐 5,000평 언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부끄러운 줄 아니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 숫자 갖고요. 100호나 16,500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회자는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사업주를 도와주자는 거죠. 작은 1번,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를 간선시설을 설치해주고, 2번,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시설을 설치해주고, 3번, 국가는 우체통, 채통머리 없이 우체통을 설치해준다는 거죠. 아무튼 동그라미 3번이요. 건설회사,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지어서 5억 법니다. 그 뭐요? 뭐 2008년 집값 엄청 아니 2002년 집값 엄청 뜰 때예요. 그때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뭐 물론 이제 집값 많이 뛰는 그대가 초점이긴 했습니다만, 무슨 시민단체에서 건설회사에서 너무 이익을 많이 붙이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싸게 나오게 되고, 그것 향해서 또 주변 값들도 뛰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고 있던 중간에 건설 쪽에서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흥분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남지 않아요. 우리 집 팔아 갖고 한 채에서 5억 7억밖에 안 남아요. 네, 아무튼 뭐 TV 토론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그러니까 뭐 물론 서울에 그러니까 좀 비싼 집을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 두고 보자고요. 한 채 팔아서 5억, 1000채 팔아서 5천억, 너무 안 됐잖아요. 그 고생하는데 그 5천억밖에 뭘 보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돈 많으시니까 국민들 돈 모아서 그 건설회사 좀 도와주자고요. 불이웃 돕기 좀 하자고요. 그게 뭐예요? 간선시설 설치죠. 건설회사 5천억밖에 못 버는데 요거라도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간선시설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은 1번, 지방자치단체 6글자 뭐고요? 도로상하수도 6글자. 지방자치단체 도로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도로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상하수도 등을 연결해 주고요. 그건 이제 지방사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3번, 국가는 우체통, 우편사무는 국가사무고요. 우리는 지방사무, 국가사무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고, 국가사무, 지방사무 지금 그걸 외우려면 A4용지 4쪽을 아주 빼곡히 써져 있는 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파이프들은 사업자가 묻어주는,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가 있었죠. 작은 2번에 전기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1번, 이제 전기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작은 1번, 도로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간선시설을 설치해준다. 여기까지만요. 근데 통신사업자, 가스사업자, 지역 난방사업자는 통가지는 통째로 간선시설이니까, 통가지 사업자가 통가지에 대해서는 통째로 간선시설 설치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뭐 동그라미 4번, 5번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과정을 계속 보고 계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양과로 4번 이하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